자, 먼저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이 지구 복사 평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몇 쪽을 보냐면, 53쪽을 한번 볼래요? 53쪽 페이지 53쪽을 한번 보세요. 예. 일단 지구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뭐였어? 아,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전체가 얼마가 들어온다? 100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구가 반사하는 이 비의 양은 얼마를 반사한다? 30을 반사한다. 그러니까 100을 받고 30을 튕겨내니까 실제 지구가 흡수한 건 얼마예요? 바로 70이 되는 거고, 이때 지구가 우주로 똑같이 방출하는 게 얼마? 70이란 말이지. 그래서 지구가 실제 흡수하는 양과 지구가 실제로 우주로 내보내는 양이 어떻다? 같다. 이걸 뭐라고 한다? 복사 평형. 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유제 2번을 보게 되면 ABC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되겠어? 이 ABC 관계. A하고 B하고 C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을 줬을 때 30을 튕겨내고 지구가 실제로 방출하는 건 70이니까 30을 튕겨내고 지구가 70 방출하는 거니까 실제로 100을 받았잖아. 그러면 A는 뭐 더하기 뭐? B 더하기 C로 표현할 수 있겠지. 따라서 유제 2번에 1번은 A는 B 더하기 C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똑같아요. 그러면 B는 뭐야? 이거 B는 C를 이쪽으로 왼쪽으로 옮기면 되잖아. 얼마야? A에서 C를 빼는 것이다. 그럼 C는 얼마야? B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잖아. A 빼기 B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되겠어요. 알겠죠? 넘어가 봅니다. 자, 55쪽을 볼게요. 찬윤이 안 왔어요? 자, 55쪽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봐봐. 자,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과정 기억나요? 자, 우리가 어떤 물체한테 열을 계속 주면은, 자, 이 물체한테 계속해서 뭘 준다? 열을 주면은 이 물체의 온도가 처음에 어떻게 돼? 온도가 처음에 쭉 올라가죠. 그래서 온도가 쭉 올라가는 거야, A처럼. 그럼 A는 무슨 상태일까? 흡수하는 에너지가 더 많은 거야, 적은 거야? A는 지금 지구라고 봤을 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B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흡수하는 양과 밖으로 방출하는 양이 같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변함이 없이 일정한 거죠. 그치? 그럼 B 시점 이후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아, 복사 평형이 이루어졌다. 민서야, 그치? 일찍 들어왔잖아, 오늘. 그치? 복사 평형이 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A에서는 흡수하는 양이 방출하는 양보다 많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2번. B에서는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 조심해야 돼요. 방출하지 않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은 거야.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예수야. 그렇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양은 다른 얘기죠. 자, A 구간에서 복사 평형이 아니라 B 구간에서 복사 평형이 된다. 라는 거죠. 자, 똑같은 문제인데 11번 볼게요. 똑같잖아. 태양이 얼마를 준다? 100을 준다. 그때 반사 A 얼마 반사한다? 예수야 30 반사하죠. 진유야. 그죠? 자, 그리고 대기에 흡수하는 거, 지표에 흡수하는 거. 자, 요거 지금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두 개 합치면 얼마인지 알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다? 70이다.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대기에 30, 아니, 쏘리. 대기에 20, 지표에 50 해가지고 70이 되는 건데, 지금 뭐 그건 좀 어렵다 그러면 70만 기억하세요. 흡수하는 게 70이다. 그러면 D, 우주로 방출하는 게 얼마인 거야? 70. 그래서 무슨 평형? 복사 평형이 이루어진다. 그때 지구가 지표에서 방출한 에너지 중에서 다시 지표로 내보내는 이 가,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지구를 따뜻하게 합니다. 온실 효과. 자,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낸 것은 A하고 D가 같지 않잖아, 지금. A는 30인데 D는 70이잖아. 틀렸죠? C하고 D. C하고 D가 같지 않잖아. 틀렸죠?
B 더하기 C. B 더하기 C가 70인데 D 방출하는 게 70이니까 같잖아. 답 3번. 그렇지, 오리만. 잘했어. 자, 12번.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인데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B 더하기 C는 100%가 아니라 얼마? 70%라고 했잖아. 그쵸?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죠. 잘했어요. 뒷장 넘어가서 음, 넘어가서 쭉쭉쭉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58페이지 보세요. 자, 새로운 파트. 오늘 공부할 내용이 좀 많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어줘야 됩니다. 알겠지? 자, 몇 페이지 보냐면 58쪽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페이지 몇 쪽을 본다? 58쪽을 본다. 자, 뭐라고 써 있어? 구름과 강수. 자, 구름이 뭐예요? 어, 우리가 학교를 갈 때, 학원을 갈 때, 하늘에 보면은 구름이 떠 있잖아. 자, 구름을 봤을까? 구름 예쁘다. 이런 생각 했지, 그치? 구름이 예쁘게 있으면 경치가 좋죠. 자, 그때 구름이 뭘로 돼 있나?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 일단 구름은, 구름 속에 있는 알갱이는 수증기일까요? 물방울일까요? 뭘 것 같아? 구름 속에 있는 건 수증기일 것 같아? 아니면 물방울일 것 같아? 물방울 플러스 얼음 알갱이. 자, 뭘 것 같아요? 수증기일 것 같아요? 물방울일 것 같아요? 네, 구름은 수증기라고 하면 안 돼. 구름은 수증기가 아니에요. 기체가 아니에요. 기체처럼 생겼지만 기체가 아니라 작은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들로 이루어진 입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스카이다이버가 구름 속을 이렇게 쭉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근데 온몸에 상처 났어요. 왜냐면 볼 땐 예쁘잖아. 근데 들어가잖아? 엄청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여기에는 물방울만 있는 게 아니라 얼음 알갱이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얼음이 여러분 살에 막 스치고 지나가는 거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상처가 엄청나게 많이 났다. 어. 그래서 구름이라는 건 뭐다? 물방울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강수라는 건 뭘, 강수. 강수가 뭔지 아는 사람, 강수. 루아야, 강수가 뭘 것 같아? 강수. 강수는 비일까요? 눈일까요? 비와 눈을 모두 합친 걸까요? 뭘까요? 강수. 비일 것 같지? 근데 강수는 실제는 뭐냐면 이 비와 눈을 모두 합친 걸 강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확실한 개념. 아,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돼 있다? 물방울이구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방울이구나. 강수라고 하는 거는 비를 얘기하는 거, 눈을 얘기하는 거. 비나 눈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와 눈을 전부 이야기한다. 알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이해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구름이 왜 생기고 비가 왜 내리는가를 배우는 파트가 바로 오늘이란 말이야.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해야 되냐면 거기 써 있는 대기 중의 수증기,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포화 수증기 양. 자, 수증기 양은 알겠지? 수증기 양은 뭐냐면 어떤 공간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 그 수증기의 양을 포화 수증기의 양을 뭐라고 하겠어? 수증기의 양이다라고 할 거 아니야. 수증기. 이건 어렵지 않잖아. 아, 증발해서 떠 있는 애들 수증기를 말하는구나. 그 수증기의 양을 수증기 양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포화가 뭐냐? 우리가 눈여겨볼 거 말이 포화거든, 포화. 포화라는 말 처음 들어봤을 거야. 포화에서 이 포가 뭐냐면 꽉 찼다 이거야.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밥을 많이 먹어서 아웃백 가서 막 고기를 엄청 먹어가지고 배가 막 꽉 찼어. 내가 이거 100%꽉 찼어. 그러면은 나는 지금 포만감을 느낀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포만감? 들어본 적 있어? 포만감. 어, 꽉 찼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포가 포화의 포예요. 뭐냐? 꽉 찼다.
만도 가득 찼다. 그러니까 포만이라는 거는 꽉 차고 꽉 찼다는 뜻이에요. 로아 들어본 적 있어요? 어. 그게 바로 꽉 차고 꽉 찬 느낌을 포만감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럼 포화 수증기량은 뭐냐면 포화 수증기량은 수증기량은 어떤 공간 속에 있는 수증기의 양이고 포화 수증기량은 꽉 찬 수증기 양이다 이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아,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건 뭐다? 이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찬 수증기 양이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건 뭐다? 꽉 차 있는 수증기 양을 말하는구나. 그럼 뭐가 꽉 차 있는 거냐? 음, 어떤 공간 속에 여기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무제한으로 꽉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몇 그램 정해져 있어. 어.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모든 공기를 1kg을 모아놨을 때, 공기 1kg이 꽉 모아 있을 때 그 중에 수증기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이것을 포화 수증기 양이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공기 1kg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 자, 중요해.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 공기 1kg 속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을 뭐라고 부른다? 포화 수증기 양이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방이라고 하더라도 이 왼쪽 방에 공기 1kg이 있고 이 오른쪽 방에 공기 1kg이 있을 때 왼쪽 방의 온도는 20도고 오른쪽 방의 온도는 80도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자, 여기다 지금 내가 물을 떠났다 생각해. 물을 떠났어. 물을 떠났어. 근데 20도에서는 수증기로 갈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아요. 근데 80도에서는 수증기로 갈 수 있는 양이 어때? 훨씬 많지. 그래서 꽉 찰 수 있는 수증기의 양도 똑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온도가 높아지면 20도보다는 80도, 온도가 높아지면은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도 커지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바로 온도. 우리가 공기의 온도니까 기온이라고 할게. 기온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 꽉 찰 수 있는 수증기의 양도 더 많아지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될까요? 기온이 높을수록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도 점점 많아지게 돼.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1kg이라는 이 방 속에 공기 1kg이라는 방 속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즉 포화 수증기량이죠. 포화 수증기의 양을 몇 g이나 들어가는지를 뭐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이 기온을 올려보면서 온도를 올려보면서 이 방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얼마인가 이거를 하나하나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그래프를 얻었냐? 요런 그래프를 얻었어요.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의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이 세로축은 뭐냐면 수증기의 양이에요. 어, 몇 g이 들어가냐. 자, 기온이 예를 들어서 기온이 10도인 방에는 수증기가 최대로 5밖에 안 들어가. 기온이
20도가 되면 수증기가 최대로 10까지 들어가. 기온이 30도가 되면 수증기가 최대로 20까지 들어가. 뭐 예를 들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도 조금씩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알겠어? 자, 그때 봐봐. 여기를 지금 A라고 할게요, A. 자, 이 A 방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까? 이 A 방은 지금 현재 어떤 방일까? A라는 방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일까를 생각해보면, 이 A라는 방은, 어, 기온이 몇 도예요? 현재 기온이 30도예요. 30도씨고, 여기에 공기가 1kg이 있을 때,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얼마야? 20인 거죠. 20이 최대로 들어갈 수 있어. 이 빨간 점에 있다는 건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점이 여기 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 온도에서는 최대로 20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데 나 지금 현재 20이 꽉 차 있어 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A라는 이 점은 최대 20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나는 현재 20이 꽉 차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때? 꽉 차 있는 거지. 그럼 무슨 상태예요? A점은 포화 상태인 거야. 민서, 이해돼요? 네. 소윤이 알겠어요? 우윤이는 어때? 알겠어? 윤서? 음. 자, 그럼 여기 B점은 어떨까? B점. 자, B점은 어떤 상황이냐? 온도를 잘 봐야 돼. 온도가 지금 무슨 상태야? B점의 온도 몇 도? 20도 공기 1kg 속에, 얘도 마찬가지죠. 공기 1kg 속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얼마예요? 10이야, 10.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 들어있어? 10이 들어있어. 그럼 B는 어떤 상태다? B는 최대로 10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0이 들어있는 거야. 자, 얘도 무슨 상태야? 꽉 차 있죠. 포화 상태죠. 자, C는 어떨까? C. C도 지금 현재 5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5가 꽉 차 있으니까 C도 무슨 상태야? 얘도 포화 상태다. 무슨 말일까?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무슨 상태야? 포화 상태야. 만약에 D라는 점이 있는데 그 D라는 점이 여기 있다. 자, 이 D라는 점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얘는 지금 공기가 있는데 몇 도짜리 방이야? 30도짜리 방이야. 30도짜리 방에 30도짜리라는 건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가 얼마야? 20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D는 현재 얼마 들어있다? 10만 들어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D는 최대로는 20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얼마 들어있는 거야? 10이 들어있는 거야. 꽉 찼다, 안 찼다. 아직 꽉 차지 않았다. 자, 그럼 D를 꽉 차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수증기를 10을 더 넣어주면 돼요. 아직 꽉 차지 않았으니까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수증기로 더 올라갈 수 있다. 또는 D가 지금 현재 10이 있는데 얘를 B로 보내도 돼. 어떻게? 수증기의 양은 변하지 않았지만 뭐가 변하면 돼? 온도가 변해서 온도가 낮아져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을 B로 맞춰주는 거지.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포화 상태로 가는 거지. 내가 10이 있을 때 여기 30도에서는 불포화, 포화가 아니었는데 B로 가면서 나는 뭐가 된 거야? 포화가 된 거야. 즉, 이 D를 수증기를 더 넣어주거나 온도를 낮춰주면 포화 상태로 만들 수가 있겠죠.
맞아요? 됐어? 이거 이해됐어? 자, 이 그래프 해석을 해야 돼. 첫 번째, 뭐 읽어야 된다? 아, 어떤 점이 포화 상태구나. 어떤 점이 불포화 상태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어떤 점이 지금 포화 상태였어? A, B, C. 포화 상태죠. 꽉 찼어. D는요? 아직 꽉 차지 않았어? 불포화. 그렇지. 유연이 잘 되죠? 지혜 잘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어때요? 네. 자, 두 번째. 포화 수증기량이 뭔지 알아야 돼. 자, 포화 수증기량이 뭔가요? 방금 얘기했지. 포화 수증기량은 그 온도에서, 이 온도에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 10도씨에서는 5, 20도씨에서는 10, 30도씨에서는 20.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꽉 찰 수 있는 양인데 뭐에 따라 달라지죠?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기온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커지죠. 이 관계 이해돼?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커지죠. 이해돼요? 자, 여러분. A, B, C 중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큰 순서대로 부등호로 써봐요. 포화 수증기량이 누가 제일 커요? A, B, C 중에. 포화 수증기량 비교해봐. A, B, C의 포화 수증기량 비교해봐. 어떻게 되죠? 정진이. 보림이. 그렇지. 잘했어. 어떻게 돼? 포화 수증기량이? 어, A가 제일 크고 B, C 순서죠? 그럼 이들의 기온을 비교해봐. 자, 기온 누가 높아요? A, B, C 중에 기온이 누가 제일 높아? A가 제일 높고 B, 그 다음 C지. 어? 기온도 뭐야? A, B, C 순서네? 그 무슨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들어가 있는데 기온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 순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화 수증기량에 영향을 주는 건 무조건 뭐밖에 없다? 기온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온이 같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같고 기온이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A하고 D를 보세요. A의 포화 수증기량을 구해라 그러면 A가 몇 도인지를 봐. 30도잖아. 기온만 보는 거야. 그러면 A의 포화 수증기량은 30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물어보는 거야. 얼마야? 20이야. D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일까요? D는 지금 현재 몇 도야? 30도야. 그럼 D에서도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얼마야? 20이야. 즉 A와 D는 기온이 같기 때문에 꽉 차서 들어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값이 어떤 거야? 같은 거야. 물론 현재 들어있는 양은 다르지만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뭐에 의해 결정된다? 기온에 따라 결정된다. 자, 여러분 B하고 D는 기온이 다르죠. 포화 수증기량이 기온이 높은 D가 더 큰 거야. 왜? D의 포화 수증기량은 어디야? 30도에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여기야. B의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어디야? 20이야. 최대로 들어가 봤자 여기야. 그러니까 B하고 D가 지금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 양은 똑같지만 포화 수증기량은 다르다는 거야. 왜? 포화 수증기량은 뭘 본다? 기온으로 보는 거야. 20도에서는 여기, 30도에서는 여기. 이거 이해되니? 자, 세 번째, 실제 수증기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실제 수증기량이라는 거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 양을 말하는 거야. 이거를 전문 용어로 실제 수증기량이다라고 하는 거야. 실제 수증기량. 자, 여러분, A의
실제 수증기량 얼마일까요? A점의 실제 수증기량은 A점에 있는 수증기량 읽어주면 돼요. A의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야? 20이야. 자, B의 실제 수증기량 얼마일까요? 써보세요. B의 실제 수증기량 그냥 읽어주면 돼. 10이야. C의 실제 수증기량 얼마일까요? 5야. 자, D의 실제 수증기량 얼마일까요? D. D는 지금 현재 얼마 들어있어? 10이 들어있는 거야. 자, B하고 D하고 실제 수증기량 어떤 거야? 같은 거야. 해석할 수 있을까? 돼요? 어렵지? 됩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슬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슬점이 뭐냐? 이슬점이 뭐냐? 이슬점. 자, 이슬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침에 추운 가을날 아침에 나가보면 풀잎에 이렇게 이슬이 맺혀 있잖아. 어. 이슬이 생기는 온도. 자, 과학에서는 온도를 전부 뭐라고 하냐면 점이라 그래. 자, 끓는 온도 뭐야? 끓는 점. 어느 온도? 어느 점. 녹는 온도. 녹는 점. 그럼 이슬점은 뭐야? 이슬이 만들어지는 온도. 그럼 이슬은 뭐야? 물방울이야, 수증기야? 물방울이란 말이야. 이슬은 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슬점은 물이 만들어지는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물이 언제 만들어질까? 자, 물이 언제 만들어질지 한번 생각해보자. 방이 있어요. 이 방에 지금 수증기가 최대로 10밖에 못 들어가. 그런데 이 방에 지금 현재 수증기가 10이 꽉 차 있어. 그럼 여기다가 물을 더 넣고 여기다가 수증기를 더 증발시키면 현재 지금 꽉 차 있는 거잖아. 무슨 상태? 포화 상태. 근데 여기서 1g이 더 수증기로 올라왔어. 그럼 이거는 수증기로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최대 10밖에 못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11이 들어와 버려. 그러면 나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1g이 초과했기 때문에 이 1g은 수증기로 못 가고 어떻게 돼야 돼? 다시 물방울로 돌아와야 돼요. 그때의 온도를 말하는 거야. 즉, 포화 상태를 지나는 온도를 뭐라고 한다? 이슬점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프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D의 이슬점을 볼게요, D. D는 지금 현재 몇 도냐면 30도예요. 근데 얘가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 여기 B점으로 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처음에는 꽉 차 있지 않았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꽉 찬 상태로 바뀌어. 이 꽉 찬 상태를 지나면 넘치는 거잖아. 넘치면 어떻게 돼야 돼? 물방울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D는 물방울이 생기는 온도가 언제야? 바로 요 B점의 온도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슬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왼쪽으로 가다가 온도를 낮추다가 포화 상태와 만나는 그때의 온도 이게 뭐야? 이게 이슬점이야. 그러니까 D의 이슬점은 얼마야? 20도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A의 이슬점은요? A는 조금만 내려가면 물방울이 넘쳐야 돼. 그치? 따라서 A는 그냥 여기가 이슬점이야. 30도. B는요? B도 여기가 이슬점이에요. C는요? C도 여기가 이슬점이야.
꽉 차 있으면 그냥 그게 있을 점이야. 더 내려가면 안 되니까. 될까? 어. 자, 요거를 잘 정리해놔야 돼요. 자, 문제를 볼게. 자, 오른쪽 페이지 봐봐. 1번. 이게 굉장히 말을 찾기 되게 힘들어. 잘 보세요. 1번. 일정한 양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자, 무한정 들어가냐 아니면 최대로 들어가는 양이 정해져 있냐 이거지. 자, 한계가 있다. OX 유연아 뭐죠? 그렇지. 맞죠? 자, 2번.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자, 기온이 높아지면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이 감소하냐? OX?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가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 온도가 올라가면. 자, 3번. 3번이 어렵지. 이슬점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자, 포화 수증기량에 영향을 주는 건 뭐밖에 없냐면 뭐밖에 없어요? 온도밖에 없어. 이슬점 따위가 영향 주지 않아요. 포화순기량은 거기에 꽉 찰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기온이 달라지면 꽉 차게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달라지는 거지 이슬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알겠어? 이게 중요한 거야. 포화순기량은 뭐와만 관계가 있다? 포화순기량은 기온하고만 관계 있다. 얘는 기온이 높으면 포화순기량도 커지는 거지 다른 거 영향을 절대 안 받는 거야. 자, 4번도 별표. 기온이 높을수록 이슬점도 높아진다? 자, 이슬점에 영향 주는 건 온도가 아니에요. 자, 아까 봐봐. 지금 A의 이슬점 어디겠어요? 이 밑에 그래프에서 A의 이슬점 25도죠. 자, B의 이슬점. B의 이슬점은 냉각하다가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 25도. 그럼 어때? A하고 B하고 이슬점이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근데 A의 온도 지금 현재 얼마야? 25도. B의 온도는 얼마야? 30도. 온도가 다르지만 B의 이슬점도 25, A의 이슬점도 25. 이슬점은 같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다르다 그래서 이슬점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그럼 이슬점은 뭐에 영향을 받는 거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야. 자, 이슬점에 영향을 주는 건 A의 이슬점이 얼마라고요? 여기 밑에 있는 25도라고. B의 이슬점 몇 도라고요? 냉각하다가 만나는 온도라고 똑같잖아. 그럼 A하고 B가 같으면 이슬점이 같아. 그럼 A하고 B가 같은 게 뭐야, 지금? 가로줄이 같잖아. 가로줄이 뭐야? 지금 들어있는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 이게 같으면 이슬점이 같은 거예요. 현재 수증기량을 우리가 과학용어로 뭐라고 한다? 실제 수증기량. 즉, 이슬점에 영향을 주는 건 뭐밖에 없다? 지금 현재 들어있는 실제 수증기 양만 이슬점에 영향을 주는 거고, 다른 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제 수증기 양만 영향을 주는 거. 좀 어렵지, 말이. 따라서 3번, 4번. 이 기온하고 이슬점은 관계가 없고요. 자, 5번.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 자, 실제 수증기량과 이슬점은 비례한다 그랬어요.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아진다 그랬어.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이슬점에서 자, 25도가 만약에 이슬점이라고 한번 해보면 25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예요? 이 그래프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 A가 되잖아. 이게 A가 뭐야?
이 시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고 실제 수증기량. 내가 지금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량도 어디야?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꽉 찰 수 있는 양과 현재 들어있는 양이 같은 거예요. 어려워. 개념이 진짜 어렵다, 이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복습을 해봐야 돼.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2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자, 2번 볼게. 자, 비공기의 기온은 몇 도예요? 몇 도로 읽어야 돼? 세로줄로 가면 돼. 몇 도? B의 기온은 몇 도예요? 지금 현재 30도입니다. 자, 두 번째.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예요? 현재 지금 B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얼마냐? 가로선을 읽어주면 되죠. 지금 현재 20이 들어있어요.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냐? 말의 뜻을 생각해봐. B의 포화 수증기량은 뭘 말하는 거야? 지금 B가 있는 환경에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얼마냐 하는 거야. B가 들어있는 환경 어떤 환경이야? 30도의 환경이야. 거기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은 얼마야? 여기야. 여기 얼마야? 27.1이네. 이해돼요? 자, B의 이슬점 얼마일까요? 써보세요. 자, B의 이슬점 어떻게 찾으라고? 이슬점? 냉각하다가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 25도. 할 수 있을까? 준호 할 수 있니? 이슬점 찾는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소 되니? 네, 필기 요거 했던 거 선생님이 캡처해가지고 단톡방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아, 캡처해봐, 빨리. 어렵지, 좀. 음, 많이 반복해야 돼. 반복해야 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복습 확인할 거예요. 자, 자, 5번을 볼게요, 5번. 아, 이거 넘어가. 일단 넘어가서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15도로. 오케이. 자, 이건 보자. 그러면 다시 2번에서 5번 문제 볼 건데, 이거 5번 문제 보세요. 5번 문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5번에 뭐라고 돼 있냐, 문제가, 공기 B를 15도로 바꾸면 응결되는 응결량을 찾으세요. 자, 응결량이라고 하는 건 물방울로 돌아오는 양이 얼마냐 이거야. 자, 봐봐. B가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 현재 B는 꽉 차 있어, 안 차 있어? 안 차 있어.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온도가 얼마예요? 30도예요. B는 현재 지금 온도가 30도란 말이야. 근데 얘를 몇 도로? 15도로 냉각을 한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이 B를 냉각해서 15도로 지금 옮겨보자 이거거든. B점을 냉각해서 15도로 옮겼다 이거예요. 그럼 B가 지금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 양은 얼마야? 20이에요. 그런데 이 15도로 옮겨오게 되면 15도에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바뀌어버리죠. 얼마로 바뀌었어? 10.6으로 바뀌어버렸어. 이건 무슨 말일까? 15도에서 나는 수증기로 있을 수 있는 양이 10.6밖에 안 돼. 근데 나는 현재 20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너무 많이 올라온 거야. 그럼 요 차이만큼 얼마? 20에서 10.6을 뺀 게 얼마야? 9.4. 요 9.4는 더 이상 수증기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뭘로 돌아와야 된다? 물방울로 돌아와야 되는. 이 물방울로 돌아와야 되는 양을 무슨 양이라고 한다?
응결량이라고 한다고. 그럼 몇 그램 돼야 돼? 9.4g 돼야 돼.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현재 20 있었는데 10.6만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어렵지. 됐어요? 자, 어렵지만 연습을 해야 돼요. 반드시 오늘 수업 끝나고 바로 오늘 복습을 하는 게 제일 좋다. 자,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보고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 찾는 거. 포화 수증기랑 비교하는 건 뭘로 비교한다? 기온으로 비교한다. 기온이 높아졌어? 그러면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도 점점 높아진다. 실제 수증기량,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 양을 말하는 거고, 이슬점, 냉각하다가 포화 상태가 되는 그때의 온도. 그때의 온도가 뭐가 된다? 이슬점이 된다. 응결량, 온도를 낮춰서 현재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보다 더 많아지면 이 차이만큼은 어떻게 돼야 된다? 물방울로 돌아와야 된다. 응결해야 된다. 여기까지. 될까? 넘어갑니다. 뒷장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습도라는 게 나와. 습도, 상대 습도. 자, 여름철에 장마철에 얼마나 습했어요? 아, 습하다 우리가. 아, 너무 습해. 자, 습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있는 이 공간에 물방울이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많다는 거야. 뭐가 많다는 거야? 내 안에 지금 내가 있는 방에 수증기로 떠 있는 이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습도가 높다고 하는 거지. 습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습한 정도를 습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떨수록 더 습하겠어? 지금 내 방에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 양이 많을수록 습하겠죠? 뭐에 비해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에 비해서 현재 얼마나 들어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방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이 10인데 현재 이 방에 5g만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 방에 습한 정도는 최대 10 중에 5만 들어있어요. 퍼센트로 만들면 곱하기 100. 그럼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50%.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습한 정도, 습도가 되는 거지. 어렵지 않아요. 습도라고 하는 건 지금 이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 중에 현재 얼마 들어있니? 꽉 찰 수 있는 양이 꽉 차게 들어갔어. 만약에 10이 들어갈 수 있는데 10이 꽉 찼어. 그럼 몇 퍼센트야? 그럼 100%가 되는 거야. 습도는 최대 100%까지 있는 거야. 자, 이 그림 볼게. 이 그래프 볼게요. 자, A 볼게, A. A의 습도를 한번 구해볼게. A는 지금 현재 몇 도에 있냐면 25도에 있어요. 온도를 잘 봐야 돼. 온도를 왜 잘 보냐면 A라는 녀석은 지금 25도에 있기 때문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얼마냐면 20이야. 근데 지금 A는 얼마 들어있어? 10.6이 들어있는 거죠. 끝난 거야. 뭐야? A의 습도를 구해라. 나는 최대 20 들어갈 수 있어. 근데 현재 10.6밖에 안 들어있어. 몇 퍼센트니? 곱하기 100. 어렵지 않죠? 자, 아까 필기했던 거에서 보면 얘들아, 요 D의 습도 얼마겠어요? D의 습도. D의 상대 습도. 습도 얼마일까? D는 30도의 온도기 때문에 최대로 D점은 최대로 20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 있는 거야? 10이 있는 거야. 20분의 10. 몇 퍼센트? 곱하기 100 해주면 되잖아. 몇 퍼센트? 50%. 이게 뭐야? 이게 D의 습도란 말이야. 예수야, 되니? 정진이 잘하네. 다른 친구들 돼요? 소윤아? 자, 얘들아, A의 습도 얼마일까요?
써봐요. A의 습도 얼마예요? A의 습도 얼마일까요? 호림이. 잘했어. 준호. 잘했어. 맞아요. A의 습도 얼마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A는 지금 현재 포화 상태잖아. 최대로 20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20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몇 퍼센트야? 100%예요. B의 습도 얼마일까요? 써보세요. B의 습도 몇 돌까요? B의 습도 몇 퍼센트? B도 포화 상태니까 최대 10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10이 들어있잖아. 마찬가지로 몇 퍼센트? 100%. 자, C의 습도 얼마일까요? 써보세요. 로아야. C의 습도가 몇 돌까요?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잘한다. 이제 알겠지? C의 습도 얼마야? 5가 들어갈 수 있는데 5가 꽉 찼어. 몇 퍼센트? 100%. 어렵지 않잖아. 습도 어려운 게 아니야. 알겠어?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준 게 요 그림이야, 이 그림, 이 그림. 이 방은 최대 20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실제 10.6이 들어있다. 그러면 습도는 20분의 10.6 곱하기 100%. 그 얘기야. 이거잖아, 이거. 어? 어렵지 않잖아. 루아야. 할만하잖아. 자, 얘들아, 6번 문제 풀어볼게. 6번 문제. 기온이 32도인 어떤 공기 1kg에 15g의 수증기가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더라. 만약에 이 공기가 포화 수증기량이 30이라면 이건 뭐야?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30이다. 이거 알려준 거야. 자, 15g의 수증기가 현재 들어있다는 건 뭐야? 나는 현재 얼마 들어있다는 거야? 15 들어있다는 거잖아. 최대 30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15가 들어있으니 습도를 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최대 30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15 들어있다. 30분의 15 곱하기 얼마? 100%. 그럼 얼마야? 절반밖에 안 들어있는 상황이네. 50%가 습도구나. 로아야, 재밌지? 설설 재밌지, 오리마. 얘들아, 재밌잖아. 우이나, 예소야, 소윤아, 시원아, 유연아, 윤서야, 현서야, 심야가, 서재야, 정진아, 현보야. 응? 명준아, 민서가, 민재, 민석이 민재 어때? 명준이, 지호, 하윤이, 호림이, 시준이, 진유, 민서. 어때요? 할만하죠? 조금씩 할만하지. 재밌잖아. 재밌는 거야. 이걸 알면 얘들아,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생활에서 습도를 계산해 보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하늘에 비가 온다? 비가 막 온다? 오늘 비가 막 와요. 비가 내리네? 그러면 우리는 비 오는 날 습도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왜? 비라고 하는 거는 물방울이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거야. 물방울이 왜 생겼을까 생각해봐. 물방울이 왜 생겼을까? 지금 이 내가 있는 곳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분에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꽉 찼기 때문에 최대 50이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50 이상이 됐기 때문에 물방울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온다는 건 이미 무슨 상태를 지났다? 포화 상태를 지난 거야. 그 얘기는 최대로 있을 수 있는 것분에 현재 있는 양이 같은 점을 지난 거예요. 그럼 비 오는 날은 전부 몇 퍼센트야? 습도가 100%인 거야. 예수야. 그러니까 오늘 비 오잖아. 하늘에 비 왔어. 그럼 100%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면 길을 가다가 우리가 야, 여름인데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안 온다고 했어. 근데 여름에 햇빛이 엄청 강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 어때요? 수증기들이 하늘로 많이 올라갈 것 같잖아. 그러면 이 수증기들이 어쨌든 여기도 공간이니까 이 수증기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분에
이 지금 현재 상태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게 만약에 100이다. 근데 계속해서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갈 테니 뜨거우면 그러면 점점 하늘에 떠 있는 수증기 양이 80에서 90에서 100으로 증가할 테니 시간이 지나면 무슨 상태가 될 거야, 하늘이? 포화 상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포화 상태가 되면은 뭐가 만들어져야 돼? 물방울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응결. 그럼 그 응결된 게 하늘에 뜨겠지. 그게 뭐야? 구름. 그럼 구름 속의 습도는 몇 퍼센트야? 100%야. 그럼 언젠가 이 구름은 떨어져야 되죠. 비. 따라서 수증기가 증발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 미안, 선생님 너무 흥분했지. 아, 이렇게 과학 얘기하다 보면 흥분한단 말이야. 아, 너무 재밌으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아, 이렇게 우리가 습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7번을 볼게요. 7번. 자, 그래프가 있어요. A의 습도를 구해보자. 너무 쉽다, 이제. 자, A의 습도. 어떻게 구할래? A의 습도. A라는 공기가 지금 현재 몇 도인지를 봐야 돼. 25도. 그러면 A는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어디야? 이 곡선에 있는 점이야. 몇 점? 20. 최대 20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A는 지금 현재 얼마큼 들어있어? 요만큼만 들어있어. 얼마 들어있어? 가로줄을 쭉 가면 14.7이 들어있네. 그러니까 A는 최대 20이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14.7이 들어있는 거잖아. 습도 얼마야? 이거잖아. 공식만 쓰면 A는 최대 20이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14.7이 들어있다. 어렵지 않잖아. 자, 실제 수증기 양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거. 이게 뭐야? 실제 수증기량. 현재 들어있는 양과 포화 수증기량. 최대로 들어있을 수 있는 양이 같은 거가 누구냐는 거. B죠, B. 왜? 포화 상태에 있으면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양과 현재 들어있는 양이 같은 거야. 즉, 같은 공기는 현재와 현재 들어있는 양과 최대 들어있는 양이 같다는 건 무슨 상태?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상대 습도가 100%인 거. 자, 습도가 100%이려면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것분에 현재 들어있는 게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B야. 현재 기온과 있을 점이 같다? 이거 어렵죠. 이것도 B야. 왜냐면 포화 상태가 되면 포화 상태에 있을 점은 그냥 그때의 온도예요. 그리고 그때의 온도가 현재 온도이기 때문에 있을 점과 현재 기온이 같은 것도 포화 상태. 좀 어렵지? 음, 진도를 더 나가야 되는데 많이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네. 자, 이렇게 이 정도 하고요. 다시 왼쪽에 봐서 60페이지에 여기 3번 보면은 맑은 날에 기온이랑 습도랑 이슬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건데 맑은 날이잖아. 그러면 낮에 낮 2시 정도가 맑은 날이니까 햇빛이 가장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기온이 어떻게 되겠어? 기온이 가장 높은 게 낮 2시 정도 되겠죠. 따라서 기온은 밤에는 낮고 낮에는 높아지니까 이런 그래프가 바로 무슨 그래프가 되냐면 기온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기온은 낮 2시에 가장 높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자, 방의 온도가 높아지면 건조해지거든. 따라서 기온이 높아지면은 습도는 낮은 거야.
그래서 기온이랑 그래프 모양의 반대인 게 누구냐면 습도예요. 이 빨간색이 습도인 거지. 기온이 높으면 습도는 낮아. 기온이 높으면 습도는 낮아져요. 자, 이것도 기온이 높으면 습도는 낮아져요. 그래프로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기온과 습도는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슬점 제일 밑에 있는 게 이슬점이야. 이슬점은 맑은 날에 이렇게 거의 변함이 없어. 왜냐면 이슬점이라고 하는 건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에만 관계 있기 때문에 현재 수증기 양 자체는 맑은 날에는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슬점이 거의 변함이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찾을 수만 있으면 돼. 일단 기온이 낮에 높다. 기온이 높으면 습도는 낮다. 이슬점은 거의 똑같다. 왜 그런지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9번을 보게 되면 A, B, C가 뭘 나타내냐? 자, A는 낮에 가장 낮은 거기 때문에 A는 뭐냐면 습도. B는 기온. C는 이슬점.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일단은 이 정도까지 개념을 잡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되겠고, 와, 시간이 없네. 음, 더 해야 되는데 애매합니다, 시간이. 좋아요. 자, 62쪽을 잠깐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걸 다 종합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해볼 건데, 구름이 하늘 위로 올라가잖아? 하늘 위로 올라가면 차가워져요. 다음 시간에 하자, 이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거 오늘 하면은 좀 어려운데, 오늘은 대신에 하나만 보여줄게. 이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선생님이 영상으로, 선생님이 실험을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 요거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봐봐. 여기 지금 빈 통이 있어. 이 안에다가 선생님이 물을 담아놨어. 이렇게 물. 찰랑찰랑. 그리고 이 펌프가 누르면은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이 펌프를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공기가 안으로 막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면 우리 사람이 많은 엘리베이터가 덥잖아. 그것처럼 공기가 많이 모여지면은 온도가 높아져. 그러면서 이 안에 변화가 없죠,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 사실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좀 아까 온도가 올라가면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습도가 낮아지거든. 그래서 지금 맑아지고 있는 거야. 근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 뚜껑을 딱 열게 되면 뚜껑 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온도가 급격히 딱 떨어져요. 온도가 떨어지면 물방울이 맺혀지는 거야. 이슬점이라는 거 이하로 내려가면서. 자, 이게 이해되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 여기 내가 뚜껑을 딱 열면. 그럼 온도가 떨어지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서 응결이 된단 말이야. 자, 응결되는 과정을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내 뚜껑 열게 봐봐. 하나, 둘, 셋. 순간적으로 약간 뿌옇게 빡 변했단 말이야. 자, 안 느껴지나? 다이나믹하진 않지. 다이나믹하진 않아. 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더 다이나믹하게 보이는 변화를 준비할게요. 이게 지금 약간 뿌옇게 변했어.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다시 누르면 맑아져요. 맑아지다가 보이긴 하지. 잘 보여요? 고마워, 착한 친구들. 자, 이게 맑, 맑아져요. 맑아지다가, 다시 한번 봐봐. 맑아지다가, 딱 열면, 이 숫자 잘 보이나 한번 해봐. 열면, 다이나믹하잖아. 다음 시간에 다시 해서,
다이나믹하게 보여주도록 할게. 이게 김 빠졌어. 너무 한 시간 동안 오래 기다렸어. 고생했다. 자, 음, 일단은 이제 최대한 문제를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할게. 오늘 하는 내용이 많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할 거는 이 포화수증기량 곡선 있잖아. 포화수증기량 곡선을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 요것만 확실하게 오늘 알고 가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면 포화, 불포화 찾는 방법. 포화 수증기량이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실제 수증기량은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말한다는 거,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냉각하다가 포화 상태가 될 때 이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습도 구하는 거, 상대 습도,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것분에 현재 들어있는 게 습도를 말한다는 거 정도까지만이라도 문제를 통해서 잘 풀어주길 바래요. 알겠죠? 네, 좋았어요. 고생들 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